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오펜하이머 영화 리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본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최국은 일본으로 장소가 무려 히로시마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히로시마를 회의 장소로 정한 이유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원폭 자료관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케이 신문 등 일본 구구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폭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히로시마의 한 방송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폭 투하에 대해서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는 원로 정치인의 인터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일본의 자랑, 후쿠시마 식품이 등장했고 각국 정상과 기자들은 후쿠시마 식품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일본은 항상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1945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핵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일본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에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그냥 자연재해였고 누구의 잘못도 없는 사고였습니다. 이 모두 자신들은 피해자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는 원폭 투하에 대한 사과를 하라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게는 보상, 사과 다 했는데 왜 자꾸 자신들을 괴롭히냐며 이것을 두고 사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후쿠시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인류 역사상 일본이 가해자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화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펜하이머는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원작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핵개발 프로젝트인 맨하튼 계획에 참여해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자신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 자책한다는 전기 영화입니다. 영화 오펜하이머를 통해서 뭔가 사이다 전개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애초에 핵무기 만드는 것을 후회하는 오펜하이머의 고뇌를 다루는 영화라서 뭔가 시원하게 한방하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게다가 일본에 원폭이 떨어진 것을 두고 괴로워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만으로 보면 일본인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 같은데 반응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선 미국에서 나온 반응들이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정서적,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에게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백인들에 대한 영화다. 이것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이며 상영 시간 내내 보여주는 공간의 전부다. 누군가가 뭔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부정적인 느낌으로 글을 썼는데 그 밑 내용을 보면 내 생각도 마찬가지다. 영화에서 일본인의 관점은 완전히 배제된 것이 영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부분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다른 어떤 별에 있는 허구의 공간처럼 두 남자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라고 썼는데 영화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조금은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본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오펜하이머이지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가 아니다. 말 그대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에 대한 전기 영화다. 원폭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불편한 것, 일본이 열등하다고 여겨 확실한 수백만 명의 중국인, 한국인, 남태평양에 살았던 사람들, 애초에 폭탄이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역사부터 배우자. 우리 할머니는 온 가족이 2차 대전 당시 일본에 의해 살해당했다. 불편하지? 그리고 일본인이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펜하이머와 바비가 같은 날 개봉한 것과 두 영화가 극과 극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장난스럽게 두 영화를 믹스시키는 이미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름은 바벤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가 바비를 어깨에 올리고 있는 그림도 만들어졌고 바비가 버섯구름을 바라보는 그림도 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버섯구름을 뒤로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을 바비의 핑크 컬러로 만들어낸 포스터입니다. 거대 바비를 바라보는 오펜하이머의 모습입니다. 오펜하이머와 바비가 사이좋게 손을 잡고 버섯구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핑크 플로이드 뮤직비디오 패러디한 것 같네요.
이런 이미지가 유행하자 두 영화는 현재 대박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홍색에 가까울수록 바비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오펜하이머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 성향과 일치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오펜하이머에 더 관심을 갖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바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뭔가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바벤하이머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트위터 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섯구름 생겼을 때 몇 명이 희생됐는지 알고 있는 걸까? 히로시마에서 14만 명, 나가사키에서 7만 명 이상이 원폭으로 사망했다. 가스실의 가스를 핑크로 착색하면 모두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 원폭으로 장난치지 말아라. 그런데 이 글 밑에는 노 바벤하이머라고 해시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바비 영화는 공식이 이제 완전히 원폭이나 버섯구름의 밈화에 올라타고 있어서 글러먹었다. 팬들이 들떠 있을 뿐 공식적으로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로는 굳이 할 수 없다. 끝났다. 바비는 끝났다고 말하는 이 글에도 역시 노 바벤하이머 해시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이 글 같은 경우는 10,000번 넘게 리트윗되면서 반응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일본에서 원폭을 너무 가볍게 본다며 노 바벤하이머 달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노 바벤하이머 운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일본 네티즌들이 영국 총리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총리가 가족들과 바비를 보러 영화관에 간 것을 인증하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 바벤하이머 태그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악의 일로 영국 순핵 총리조차 원폭을 경시해 이 태그를 붙였습니다. 이 사람 올해 얼마 전에 히로시마에 갔다 왔잖아. 본국 바비 트위터 공식 중 한 사람이 원폭이랑 버섯구름 인터넷 밈 붐에 평승하고 있다. 얼마나 경솔하고 어리석은지 출연진과 제작진까지 같은 시선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이제부터 신고하고 있다. 바벤하이머 태그를 신고하고 있다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다음 주 바비 재팬 프리미엄 있잖아. 감독이랑 프로듀서도 오잖아. 미국에서는 바벤하이머 밈이 유행하는데 이것에 대해 두 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라고 정면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프레스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온 힘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이제 바비도 타겟이 됐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 바비 제작진이 일본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지네요. 설마 아바타 제작진이 갔을 때처럼 빅엿을 선사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오펜하이머와 바비의 일본 성적이 궁금해집니다. 요건 나중에 좀 살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칠 중국이 아니죠. 현재 알리에 들어가면 수많은 바벤하이머 티셔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 일본인이 발작하면 명작이다.